spending in the U.S. or about $390 million to businesses with less. 전 세계 가장 핫한 소식이 이곳에 모입니다. 글로벌 정면 승부. 자, 올랑드 대통령이요. 유로존을 통제할 수 있는 중앙기구를 만들자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글로벌 정면 승부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정지윤 리포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이요. 유로존 정부체의 창설을 요구하고 나섰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프랑스 혁명 기념일이었던 지난주 14일에 특별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이때 강력한 유로존을 건설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리고 뒤이어서 19일에는 프랑스 시사주간지 르 주너드 디망슈와의 인터뷰에서 유로존 정부체를 창설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놨고요. 이 정부체를 통해서 현재 위기에 처한 유로존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총 19개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유로존에 가입했지만 지난 15년간 유로존의 경제적 위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국가가 없다면서 지금의 유로존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유로존을 통제하고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조직체를 만들자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유로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강력한 중앙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네. 올랑드 대통령은 1985년 유럽 통화 단일화를 추진했던 전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자크 델로르가 제시했던 유럽 통합 모델을 상기시키면서요. 특별 예산 마련과 민주적인 중앙 관리를 할 수 있는 의회를 설립할 것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요. 현재 유로존 회원국을 아우르는 공식적인 기구가 없었나 싶은데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의 유로존에는 회원국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중앙 시스템이 없습니다. 네. 유로존에 속해 있는 나라들은 1992년 마스트리트 조약을 통해서 네덜란드 재무장관인 예른 데이셀블룸이 이끄는 유로그룹에 속해 있긴 합니다만 네. 회원국들의 재정과 경제정책들은 각 나라의 정부가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유로존 안에 있다고 해도 회원국들 사이의 소통과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기에는 사실상 힘든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중앙통제기구가 없던 유로존에 결국 그리스 사태가 이런 발언과 제안의 배경이 됐다고 봐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각에서 현재 그리스에서 벌어진 외환위기는 중앙통제 시스템이 없는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가 불러온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개별 국가 저마다가 처한 경제적 상황이나 수준이 고려되지 않은 채 단순히 화폐만 통합한 유로존의 시스템이 이런 문제를 불러왔다. 이렇게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제2, 제3의 그리스 사태를 막아야 한다. 이런 의도가 제일 클 것 같으네요. 예,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의 이번 외환위기 사태가 유럽 전체로 확산되어 총체적 위기가 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데요. 네. 올랑드 대통령은 그리스 사태 속에서 독일과 그리스 사이의 구제금융 타협을 성사시키며 유로존과 유럽연합의 정신을 보여줄 수 있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만 네. 유로존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과연 이런 정부체가 쉽게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유로존 정부체 창설에 대해서 각 나라와 정당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로존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에는 많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요. 네. 이번 그리스 사태를 계기로 유럽 통합을 목표로 세워진 유로존과 유럽연합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주제를 바꿔보죠. 프랑스에서 대기오염으로 발생하는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넘는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해마다 대기오염으로 발생하는 피해액이 약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피해액은 의료비와 회사원들의 결근, 농작물 수확 부진과 건물 청소비 같은 금액을 환산한 것인데요. 무엇보다 건강과 관련된 피해액이 상당했습니다. 의료비와 회사 결근으로 인한 피해액이 최대 970억으로 추산된 겁니다. 네. 프랑스 정부는 대기오염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환경을 위해서 과세를 할 것이고 구체적인 방안도 곧 내놓는다고 합니다. 네, 이게 프랑스 정부가요.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서 늑대 전문 사냥팀을 꾸렸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 이거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알프스 산맥과 접경한 지역에 늑대가 출몰해서 가축을 죽이는 것은 물론이고요. 사람들까지 위협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네. 특히 가축업자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프랑스 정부에서 늑대 퇴치 전문 사냥팀을 만들었습니다. 사냥 허가가 있는 전문 사냥꾼과 해당 지역의 가축업자들이 협력해서 늑대들을 소탕할 계획입니다. 사실 늑대는 유럽, 특히 프랑스에서 가장 많은 보호를 받아온 야생동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늑대를 사냥하는 것은 굉장히 공격적인 대안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국민과 경영 보호를 위해서 지금은 퇴치가 우선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